안녕하세요. 김여배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진짜 무능하여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 3달 만에 30% 집값을 폭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보여주기식 의미 없는 규제 말고 이 방법을 쓴다면 아마 초단기간에 집값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상담 안에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후유증 때문에 한 장의 카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꺼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자, 부동산 3가지 정책으로 3달 만에 30% 폭락시킨다. 자, 여기 지금 핵심 관역을 정확하게 꿰뚫는 이런 대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동안에 규제가 25번이나 있었지만 이제 이걸 쓸 때가 되었습니다. 쑥대밭을 만들 때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그게 뭐가 있느냐? 자,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특급 정책은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갭투자, 차익을 환수시키는 거예요. 자, 갭투자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의식주의 전세지도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락장이야 뭐 그렇다지만 지금까지 폭등장에서 아직도 이걸 봐주고 있어요. 이거 차익 100% 환수시켜 보세요. 누구 하나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누가 전세 끼고 잡으려고 하겠어요. 두 번째, 다주택, 보유세, 종부세, 이거 지금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누진세를 때려야 돼요. 다주택자들은요, 누진세 때려도 돼요. 물론 뭐 이제 열악한 분들이 있어요. 한 4-5개 갖고 있어도 원룸이나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봐줘야겠죠. 그러니까 주택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합산 금액을 동시에 보면서 누진세를 때려버리면 돼요. 특히 아파트 비싼 거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아직도 지금 폐지 안 시켰는데 시켜야죠. 폐지를. 토지거래 허가제 또는 수도권 광역시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버리면 실거주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3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만 써도 그대로 먹힙니다. 과연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그 후유증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값 이렇게까지 폭등시킨 거 이상으로 후유증이 있나요? 갭투자만 잡아도 집값 끝장나죠. 이거 보시면, 자, 갭투자, 누가 갭투자하는 줄 아세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외에는 다 갭투자예요. 물론 월세 받으려고 자기 돈을 넣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갭투자. 다주택자, 집 아파트를 4-5개 있는 사람들이 다 전세 끼고 갭투자하지 무슨 자기 돈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외지인들, 자, 지방 사람들이 서울 투자하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 투자하는 거 다 갭투자 아닙니까? 이걸 왜 허용합니까? 갭투자가 자유민주주의에 맞다면 이익은 환수시킬 수 있죠. 외국인들, 지금 자꾸 외국인들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 외국인들 지금 법도 이번에 통과 못했어요.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때려버려야죠. 왜 이렇게 봐주는지. 그리고 30대를 위해서도 갭투자, 특히 30대가 갭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연끌 때문에. 지금 젊은 나이에 혈기로 많이 이렇게 갭투자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갭투자를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라고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끼고 매입하는 걸 부담부 증여를 해요. 그런데 전세 끼고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해주는 거야. 돈 별로 안 들어가니까. 바로 그걸 허용하니까 갭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이 갭투자 활로가 진짜 많죠.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1주택자도 갭투자 많이 합니다. 자, 오세훈 재건축 급등세,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자, 집값 폭등장 재현되나? 압구정 현대, 물론 이전에 뛰기는 했지만 이건 오세훈의 기대감으로 뛰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현대, 자, 7차
좀 비싼 아파트긴 하지만 평균이 크지만 13억이 한 방에 가버렸어요. 13억이 그냥. 여러분들 80억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67억이. 여의도 시범 그냥 오세훈 되자마자 3억.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3억. 여의도 시범 3억. 잠실동에 잠실주공 5단지 2억. 대치동 음마 1억. 이렇게 신고가를 찍으면서 벌써 급등세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해요. 집값이 상승할 때는 강남 재건축부터 항상 움직여요. 강남이나 한강변의 재건축부터. 그런데 집값이 대세하락으로 갈 때는 또 강남이나 한강변 재건축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재건축이 거품이 심해지면 폭락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개포주공 5단지 34평 2007년 14억 했던 게 2013년에 7억 반토막 나서 마이너스 50%. 과천중앙 10단지 자 40평 2007년 16억 했던 게 2014년 8억으로 50%. 목동 신시가지 1단지 47평 2007년 16억 했던 게 2014년 8억 50%. 분당 서현 한양 55평 2006년에 14억 했던 게 2013년에 7억. 다 반토막 났죠. 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왜 재건축을 두드러 잡아야 하냐면요.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보통 강남 재건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올라가면 바로 강남 아파트 글씨도 크게 써놨죠. 자, 강남 아파트로 이전됩니다. 그럼 이 강남 아파트가 자 1,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집값을 또 부추겨요. 거의 동시에 경기도 인천 집값도 뜁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지금 이제 하향세를 그리려고 하는데 얘도 영향을 줘하고 광역시 또 올라가요.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이런 곳들도 뛰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 흐름이라는 것이 좋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강남 재건축부터 이 악순환을 그리면서 집값 거품이 심해져요. 물론 하락장도 이 순서예요. 하락장에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다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을 잡아야 집값이 잡히는 거예요. 폭락장, 청약과 금매 변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그러니까 어디 고지식한 사람은요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왜? 폭락장 지금의 이 청약이라든가 각종 규제가 폭등장이잖아요. 지금은 폭등장의 이 규제가 폭락장에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창의적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보자고요. 자, 청약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청약을 넣는다. 커트라인 서울 68점 3기 신도시 만약 분양한다 63점 수도권 57점 막 이렇게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떨어지겠죠. 즉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겨울 또 올라갔다. 이제 12월 달에 써놨잖아요. 확률적으로 올해 겨울까지 더 뛸 가능성이 크니까 서울 70점으로 뛸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65점, 뭐 수도권도 60점을 아예 그냥 웬만한 곳들은 청약 압이 규환일입니다.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규제 강화되니까. 그런데 만약 1, 2년 하락했다 집값이 확 달라져요. 여기 보세요. 커트라인이 40점대로 떨어집니다. 나는 40점밖에 안 돼요. 3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끌해야지. 그거는 지금 보여지는 현 상황만 보는 거예요. 반드시 폭등락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40점도 된다고요. 당해적이 어디 있습니까? 넘나들지. 3기 신도시는 35점도 돼요. 이제는 웬만하면 35점 되잖아요. 그리고 1주택자, 2주택자도 넣을 수 있어요. 수도권은 뭐 그냥 거의 미달 근처까지 가겠죠. 그리고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년에서 5년 더 떨어졌다. 서울 25점, 3기 20점, 말이 25점, 20점이지. 이건 개나골이나 소나말이나 다 넣을 수 있고 넣지도 않습니다. 1층 당첨될까봐. 수도권 아예 미달되고. 오히려 금매가 얘들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금매가. 막 재건축 기대주 25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뛰잖아요. 부양책 써요. 부양책. 근데 이 부양책 쓴 거 갖고 막 욕하더라고요. 아니 하락장에 부양책 안 쓰면 금융위기 터지는데 당연히 써야지. 여기 보세요. 금매도 이래요. 자, 지금 청약의 이 사이클 흐름을 말씀드렸죠. 금매도 강남 20억 이거 올해 겨울에 뛰면 23억 1, 2년 하락하면 15억 15까지 빠집니다. 20억짜리가 50% 지금 하락으로 한번 봤어요. 서울도 10억 올해 더 뛰면 12억 만약 하락하게 되면 이제 9억
1, 2년 하락하면 9억. 그 다음에 5억까지 추락하겠죠. 나중에는 5억까지 추락합니다. 경기도 현재 시세가 6억이면 뭐 1년 더 올해 내내 뛰면 7억까지 갈 것이고, 만약에 1, 2년 하락하면 5.5억, 그리고 결국 4억까지 반토막. 자, 지방 4억, 5억, 3.5억, 2억.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집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할수록 가점 형편없어지고 집값도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오느냐, 1년 있다, 1년 후에 오느냐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올해는 좀 왠지 모르게 지금 좀 재건축도 꿈틀거리고, 아무튼 조금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 불꽃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커트라인이 났더라도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폭락장 안전한 곳과 장기간 폭등 아파트는 다르다는 거, 뭔 말이냐면, 안 떨어질 걸 골라주세요. 찝어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1에서 한 3, 4년 하락장만 놓고 본다면 싼 게 안전해요. 집값이 싼 게. 어디가 있든지 간에 싼 것이 들떠져요.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자, 1에서 4년 동안 소폭 하락할 것. 경기, 인천, 지방. 이런 데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싸잖아. 그리고 구축이 더 싸죠. 상승폭이 적은 곳. 그리고 저가 아파트 싼 거. 호재가 그냥 보통 정도 있는 곳. 얘들이 들떨어진다고요. 이런 걸 잡으시라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런데 1, 4년 동안 큰 폭 하락한다. 볼 것도 없이 강남, 서울,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신축. 비싸잖아요, 다. 상승폭이 큰 곳, 고가 아파트, GTX, 호재 많은 곳들은 폭락합니다. 그런데 폭락장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다음 상승장이 중요하지 않나요? 다음 상승까지 내다봤을 때 얘들 들떨어진 놈들은 5에서 10년 상승장에 아예 회복도 늦어지고 별로 안 뛰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가격이 싸니까 하락은 덜 할지 몰라도. 근데 오른쪽은 아이러니하게, 자, 단기적으로는 폭락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가 찍으면서 엄청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를 잡으라고 하냐? 10년 내다보면 얘들을 잡아야 돼. 10년 내다보면. 나는 하락장이 들떨어진 걸 잡겠다. 그럼 이쪽 잡아야겠죠. 자, 이제 금액대별 예상 폭락 간격. 실질적으로 보시면 5.5억은 3.5억. 뭐 시뮬레이션을 내봤더니 7.5억짜리 아파트는 5억. 어디가 됐든지 그래요. 자, 10억은 6억, 14억은 8억, 20억은 12억, 26억은 15억. 정말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비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4월 선거 이후에 변곡점 시작. 자, 이제 폭등할까요? 대세락으로 갈까요? 지금 현재까지 이번 주까지는 집값 하향세입니다. 4월 선거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4월에서 6월이 변곡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4월 달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집값이 올라갈 거냐, 또는 떨어질 거냐, 또는 올라가는 놈 떨어진 놈이 혼재할 것이냐. 자, 올라간다는 곳에 조금 더 힘이 더 실려 있어요. 왜? 오세훈발 집값 폭등이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꿈틀거리니까. 다른 말로 재건축, 재개발 완화, 뭐 뉴타운 해제된 것들 지금 난리 났어요. 재건축도 그렇고. 잠복한 매수자가 그동안에 막 인내심 갖고 연끌 안 하려고 참아왔던 사람들이 만약 또 올라가게 되면, 아직 완전히 폭등한 건 아니에요. 얘들만 지금 뛰고 있으니까 또 드러나게, 또 나타나겠죠. 다주택 버티기는 계속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대세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럼 얘들 몇 개가 뛰더라도, 오세훈발 뛰더라도 문제점이 있죠. 자, 일단 정부 또는 국회의 어떤 법을 통과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 혼자 국민의힘이지 대부분 뭐 시의원, 그 다음에 또는 그 구청장 다 싹쓸이한 게 누구예요?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번에 참패했잖아요. 정책을 완전 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전환한다면 집값은 이렇게 갑니다. 떨어져요. 공급 규제, 지금 공급도 하면서 규제도 하면서 양면 정책을 쓰면 떨어집니다. 집값 거품, 이게 너무 심하니까 심리가 전환된다면 떨어집니다. 거래 지금 실종 상태고 거래량이 너무 적잖아요. 매수자들이 급감하면 떨어집니다. 자, 지금 평평한 힘겨루기,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2021년, 그런데 안타깝게 또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에 주목하세요. 만약 나는 잡아야 하겠다. 그러면 4월달 지켜볼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하려고 하면 지금이 제일 싸고, 그냥 조금 다음 주까지 가는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면 오히려 갑자기 뛰잖아요. 집값은 다음 주에 잡아야 하고, 떨어지면 계속 관망하는 거고. 자, 2021년 오르면 누가 뛰느냐? 누가 뭐래도 재건축이 1번 타지입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이 가장 많이 뛸 가능성이 커요. 오세훈의 여파죠. 서울 강남 재건축이 뛰면 다 따라가요. 이제 그 다음에 강남 한강 라인의 아파트, 그러니까 좀 블루칩 아파트들, 얘들이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가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돼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뭐 옛날 같으면 서너 달씩 걸렸는데 심리적으로, 지금은 심리적으로 일주일도 안 가요. 알았어요? 어떨 때는 막 하루 만에 막 날아가 버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억 미만 아파트, 소형 아파트, 특히 소형이 아직까지 지금 평당가를 따져보면 원래 10평대, 20평대가 더 훨씬 높아야 돼요. 대형보다. 근데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 지금 제일 거품이 심한 것은 30평대예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심한 것은 30평대고 거품이 적은 게 오히려 거꾸로 10에서 20평대입니다. 그래서 소형을 추천하고, 수도권에서 덜 올라간 것들, 세대수만 많다면 덜 올라간 아파트,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이 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 이제 지금 용적률 완화, 그리고 엄청나게 공급을 확대시키려면 얘들밖에 없잖아요. 서울은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이게 키포인트죠. 자, 탐욕의 거품 꺼지는 순간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과 뉴타운 규제 완화는 벌써부터 기대감만으로 무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2021년 내내 불장이 될 것인데, 제가 제시한 3가지 방법은 과연 언제 쓸까요? 감사합니다.